자, 안녕하세요. 머니해결사 정대표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을 또 갖고 왔습니다. 오늘 중기부에서 예산 15.2조 원을 확정 발표를 했거든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위기 극복과 새 출발 응원, 그리고 중소벤처 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 혁신 성장에 뒷받침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이번에 2025년에는 확실한 중기부 예산을 제대로 활용해서 위기 극복과 글로벌 도약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2025년 중기부 예산 확정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무려 15조 2,48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확정했는데요. 이 예산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위기 극복과 새 출발, 중소벤처 스타트업 혁신 성장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상황 정말 힘들죠. 고금리에 우리 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다들 한숨만 쉬고 계시고 장사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데, 이러다 사업을 접어야 되나 이런 고민 한 번쯤 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말이 쉽지, 뭐 폐업한다고 바로 취업이 되나요? 뭐 재창업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이 스타트업 마찬가지거든요. 한번 어떤 식으로 2025년에 지원을 하는 예산이 잡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 예산안을 확정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총 지출 규모가 2024년 본 예산이 14조 9,497억 원에서 그 대비 2,991억 원이 증액이 됐다, 이 말인데요. 그러면 즉 15조 2,488억 원으로 증가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2월 10일 본회의를 통해서 의결이 확정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예산을 통해서 766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위기 극복과 새 출발을 응원하고 804만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글로벌 도약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그럼 중기부 예산에서 5대 중점 투자 방향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5대 중점. 자, 첫 번째는 고물가 고금리. 요즘 굉장히 힘들죠. 이 어려움 때문에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배달 택배비를 한시 지원한다. 아까 보니까는 60만 원 정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신용이 취약한 저신용 정책자금 대출이 계속 확대가 될 거다. 이거 오늘까지도 굉장히 신청하고 승인되고 이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신용이 낮다라고 할지라도 꼭 이걸 신청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 상환기간 연장과 전환 보증 등을 통해서 보강하겠다, 이 얘기인데요. 폐업부터 재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 이거 사업자를 폐업한 이력이 있고 재창업을 하는 그런 사업자 대상으로 업종 불문하고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그 내용이고요. 이런 확실한 새 출발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 플랫폼사 연계 사업들을 신설해서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겠다. 그리고 온라인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민간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 상권 활력 사업을 신설하여 소비 온기가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으로 좀 업데이트를 하겠다, 그 내용이네요,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AI와 팹리스 같은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이 신설한다. 보니까는 국가 지원으로 스타트업 지원을 신설한다고 발표했고, 고도화된 개방형 혁신 통해서 대기업과 딥테크 스타트업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딥테크 분야로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라고 이야기가 있네요. 그래서 민간 자본을 혁신 생태계로 유입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 R&D 지원을 국가 전략 기술로 글로벌 협력 중심으로 늘려서 혁신 스타트업 경쟁을 성장 동력으로 확충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로 도약하는 수출 중소기업의 스타트업, 그러니까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테크 서비스 수출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신설이 됐고 수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딥테크 스타트업을 입주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인재들을 모여드는 글로벌 창업 허브 건립을 내년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기업과 협업 영역을 확장하겠다.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에 박차를 간다. 그러니까 수출을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자율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특화 산업 R&D를 새롭게 추가하겠다.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경제 활성화의 주역을 만들겠다. 디지털 IT 쪽이죠. 디지털 제조 혁신을 위해서 스마트 공장을 고도화를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에는 지역 제조 AI 센터 3곳을 추가해서 AI 기반으로 제조 기업을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하겠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 다섯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동방 성장의 확장이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망 중소기업들을 점프업 할 수 있게, 스케일업 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이 점포 프로그램이다. 신규 편성으로 중소기업 미래 도약을 돕는다. 그러니까 지속 성장이 가능한 회사라면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정책들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민간 공동 상생협력 지원을 신규 편성하고 대기업 중견기업들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확산 유도하고 공급망 연계 정책자금 동방성장 네트워크론도 확대해서 지속 가능한 동행을 돕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보니까 밑에 보니까 중기부 예산이 좀 변동이 됐는데요. 자, 25년 중기부 예산 목표 20대 핵심 과제를 요약해서 표로
한번 발표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니까는 766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위기 극복과 새 출발을 응원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기술력이 있거나 스타트업, 괜찮은 IT 이런 사업성이 좋은 기업들은 중소벤처 스타트업 글로벌 도약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총 예산이 15조 2488억 원을 확정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14조 9497억 원에서 조금 더 2991억 원이 확대가 된 거죠.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상권 활력 회복에 대해서 5.4조 원을 투입하고요. 두 번째는 혁신주도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 5.1조 원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는 세계로 도약하는 수출 중소기업과 K-스타트업 1조까지는 아니고 0.9조 원이네요. 그 네 번째는 지역을 주도하는 혁신 성장과 디지털 제조 혁신 1.2조 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속 가능한 성장 사다리 구축과 동반 성장을 확산하겠다, 1.5조 원이네요.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소상공인 상권, 그러니까 자영업이라든지 좀 작은 그런 사업장인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폐업부터 재취업, 재창업까지, 아까 희망 리턴 패키지나 재창업 작업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서 성장을 촉진하겠다, 마케팅이라든지 디지털 쪽 이런 걸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성장 지원하겠다, 이 내용이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 온기 회복, 온누리 상품권 같은 거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혁신 생태계 쪽에 보면은 차세대 성장 동력의 AI 팹리스 맞춤 지원 신설, 대기업 딥테크 스타트업 간의 개방형 혁신을 고도화하고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모태펀드 공급 확대, 그리고 국가 전략 기술과 글로벌 중심 R&D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기술력이 있는 그런 사업자에게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겠다. 그리고 글로벌은 수출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신사업 유망 분야, 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을 신설하겠다는 거고, 예산을 편성을 더 크게 하겠다는 겁니다. 수출 중소기업 스케일업 금융대를 한다는 내용도 같은 내용이고요.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해서 글로벌 창업 허브 설립을 하겠다, 신사업 분야 글로벌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확장하겠다라는 내용이고, 네 번째 지역 제조 혁신은 지역 중소기업 혁신 성장을 기회를 확대해서 바우처, 우리 바우처 지원 사업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 신청만 잘해서 사업 계획서 넣잖아요. 1000에서 3000, 5000까지 나오는 그런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업종이랑 유형만 맞으면 우리가 이런 지원 혜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 창업 활성화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바로 창업 중심 대학이나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 패키지나 이런 지원 사업으로 개발 자금이나 여러 가지 사업화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거기에다가 스마트 공장 고도화, 자동화 시스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예산 발표를 한 겁니다. 지역 제조 중소기업 AI 기반으로 확대하겠다. 이 제조 중소기업의 AI 기반으로 이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지속 성장 가능한, 성장이 계속 가능한 산업이라고 한다면 역량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 점프업이라는 지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가 함께 만드는 상생 협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망도 상생 강화하고 외국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인력을 해소하겠다. 왜 우리 제조업 요즘에 인력이 안 뽑혀서 불법 체류자 아니면은 외국인 고용해서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좀 지원을 한다고 내용은 이야기인데 정확히 지원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새로워지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한번 볼까요? 영세 소상공인 경영의 부담은 낮추고 성장 가능성은 높이겠다. 첫 번째는 전환보증인데요. 상환 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공급 규모가 2.5조 원이면 어느 정도 지원한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소상공인 졸업 후보 자금, 이 신규로 개설됐다는 이야기고요. 최대 운전자금 2억 원, 시설자금은 10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박이네요. 소상공인 졸업 후보 자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은 지금 접수를 받고 예비 단계로 굉장히 밀리고 있긴 하지만 저신용 자금이 실행 진행 중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가 839점 이하라고 한다면은 모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최대 3천만 원, 이거는 스팟 자금이기 때문에 내가 기회가 된다면 활용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스케일업 디지털 역량이라고 해서 브랜드 소상공인 3,000개사의 민간 플랫폼 연결하겠다. 그리고 상생성장 지원 자금 신규로 또 개설이 돼서 보니까 최대 1억 원, 시설 자금은 5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TOPS, 탑스 이게 선정이 돼야지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디테일한 거 한번 자세히 진행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가용 소상공인 300개사의 사업화 자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해주겠다. 대박인데요. 그리고 비용적인 지원에서 우리 배달 택배비 이거 한시적으로 6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지원한다고 발표했거든요. 한다면은 영세소상공인 연매출이 1억 400 미만이라고 한다면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스마트 기기 보급, 키오스크라니 테이블 오더, 로봇 있잖아요. 서빙 로봇 같은 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SW 쪽으로는 30만 원 지원한다. 이 점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기의 소상공인 새 출발보다 확실하게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폐업을 하면 점포 철거비로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전용 3.3 제곱미터당 20만 원. 기존에는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올라갔네요. 이거 대박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장을 다시 할 거가 아니야. 그러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데요. 준비하는 기간의 전직 장려 수당으로 40만 원이었던 게 60만 원으로 지원해 주는데 빨리 신청하는 분들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층 교육 수당 50에서 11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거 대박 아닌가요? 신규로 또 개설됐네요. 그리고 취업 성공 수당이라고 해서 12개월 근속한다. 그러면 190만 원을 또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박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재창업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담 PM을 1:1 매칭해서 컨설팅을 해주겠다. 회당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최대 10회 지원해 준. 그럼 300만 원이네요. 오, 대박. 저희 같은 회사에 의뢰해서 컨설팅을 맡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심층 멘토링 지원이라고 사업하고 진행하는 도중에 회당 30만 원 6회까지 지원한다니 이것도 대박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사업하는데 실패했으면 성공하려면 분명히 성공 테크트리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거 활용하시면 굉장히 대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되고 있어. 사업화 자금으로 우리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나온다. 근데 자부담이 있다. 이 점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통 골목 상권에 훈훈한 소비 온기를 돌도록 보면 매출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하겠다. 24년에는 5조 원이었는데 25년에는 5.5조 원으로 확장하겠다. 이게 디지털 3.8조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신규 개설해서 시범을 2곳을 선정하고 한 곳당 최대 2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 동네 상권 발전소 10곳을 선정해서 한 곳당 최대 2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거 대박이네요. 2억 원까지? 그리고 내수 촉진 행사라고 대한민국 동행축제 연 3회 정도 개최하고 지역 판매 180회 이상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 중소벤처 스타트업 지원에서 뭐가 있는지 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2025년도 이렇게 새로워진다? 어떤 내용일까요? 기술력이 있고 좀 IT 기업이라든지 혁신 산업을 갖고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제조업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수출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네요. 수출 바우처 3,000개사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강소기업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고 타이밍만 잘 맞추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다 놓치고 있거든요. 수출을 막 이제 시작해 초보다 3천만 원까지 지원받는 게 원래 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소기업 1억 원까지 지원하는데 이게 바우처 지원 사업이다 보니 무상 지원 사업입니다. 가끔 자부담도 있으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수출 초보 기업은 받기는 쉬운데 강소기업 1억 원을 받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테크 서비스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고 신규로 신설되는데 400개사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최대 5천만 원. 5천만 원 괜찮죠? 그리고 수출기업 글로벌화 사업화 자금이라고 이거는 이제 융자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이라고 운영자금 10억 원, 시설자금 30억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정책자금 대출 파트를 의미합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정책자금으로 굉장히 금리가 굉장히 낮거든요. 수출기업이다. 내가 1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중소기업 점프업 프로그램이라고 100개사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신규로 신설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기업당 연간 2.5억 원 그리고 최대 3년간 7억 5천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이거 R&D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점프업을 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R&D는 생각보다 쉽지 않으니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준비된 역량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가 기본 5개가 깔려 있어야 되고 연구소랑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 이런 게 갖추고 있어야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화회사 보증 기술보증기금에서 250개사를 선정해서 신규 보증을 해주겠다. 한 5천만 원 정도, 최대 150억 원, 중견기업은 250억 원 정도 지원해주겠다. 이런 기술보증기금에서도 지원 사업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 민간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으로 신규로 또 개설됐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 과제로 25개만 선정되네요. 쉽지 않겠네. 세계별 분야 과제인데 공급망 ESG, 영세기업, 소상공인 경력 강화 창의 그래도 도전해봐야 돼. 과제별 2억 5천 상당하네요. 정부와 민간기관의 1:1 매칭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반성장 네트워크로 350건 내외로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혁신에 도전하는 K벤처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하겠다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딥테크에 집중 육성하고 글로벌 창업 생태계, 투자 글로벌 R&D. 한번 그 디테일한 내용을 보면 AI 팹리스 특화 지원 최대 1억 5천원에서 2억 원 30개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테크 밸류 프로그램 50개사에 지원하고 사업화 자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테크 팁스 R&D라고 해서 370개 과제 3년간 최대 10억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고, 글로벌 넘버원 창업 생태계, 글로벌 창업 허브를 건립하는 곳 신규 개설하겠다. 홍대 하나, 부산, 북항에 하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자들을 입주 예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투자 글로벌에서 모태펀드라든지 글로벌 팁스 R&D 보면은 투자 글로벌 R&D에서는 모태펀드 3조 원, 글로벌 펀드 1조 원, 글로벌 팁스 R&D 80개 신규 과제로 신설이 되고 최대 3년간 12억 원을 지원하고 있네요. 너무 많은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자면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이런 R&D라든지 정부 지원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지금도 많이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대조 중소기업 2,700개사 기업당 최대 5천만 원. 아까 이야기한 5천만 원 대박입니다. 그리고 지역 혁신 선도 기업 육성 R&D 이것도 2년간 14억 원이나 편성됐네요. 디지털 제조 혁신, 스마트 공장 구축이라든지 제조 AI 확산, 그리고 지역 신합 벤처 투자의 모태펀드 1조 원 규모로 확장하겠다. 이거 잘 활용하면 이런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 1억에서 15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중기부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벤처 스타트업의 미래를 꼼꼼한 사업 계획과 신속한 재정을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를 좀 살리고자 이런 정책을 발표한 게 맞고,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이 예산이 우리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정부 지원, 효과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알림 설정까지 아시죠?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엔 더 좋은 콘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